네, 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저희 남편도 한 4, 5년 전에 은퇴를 했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한다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앞으로 집은 언제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와가지고, 엄마가 빨리빨리 그 노후 계획을 세워놓고, 리빙 트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 놔야지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처럼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기 위해서 보다는 사후에 부모들이 사후에 자녀들이 처리해야 될 거를 미리미리 알아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처리하고 가야지 자기네들한테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 그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른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퇴부터 우리가 양로원까지 어떠한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그 시니어 실버타운이라는 말로 그냥 뭉뚱거려서 모든 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럭셔리 리타이어먼트 퍼실리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로 하는데, 미국에서의 개념하고 한국에서의 실버타운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집을 팔고 그 다음에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생존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집을 처리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시애틀에 있는 한인 양로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가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부부 이제 두 분이 이제 좀 건강하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연세가 70 뭐 넘으셔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권유를 한 대로 아니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요즘 많이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을 하고 계셔요. 아니면은 내가 사망한 후에 이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망한 다음에 메디칼 관련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뭐 화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매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본인이 다 결정을 해놓으시는 것이 이제 리빙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이제 요런 거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집 사이즈가 큰 집을 줄여서 다운사이징하고 단층 집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콘도 1층에 있는 콘도, 계단이 없는 콘도를 가시는 분들,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콘도, 조금 비싸죠, 그런 데를 가시는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집을 처리를 하시고 55 플러스 시니어 하우징,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그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하우징이 있어요. 그런 데를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 또 어떤 분들은 모빌홈, 뭐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되면 모빌홈을 사셔서 그리로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모빌홈 매입은 요즘 조금 위험스러운 것이, 그 땅 리스에 대한 렌트비가 뭐 500불 있던 것이 1000불 막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감해서 저는 이 모빌홈 매입은 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들어가 사시다가 아니면 집에서 사시다가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워싱턴주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모든 남편의 집에 대한 소유권 권한이 와이프한테로 넘어오는 거죠. 지금 생존자인 와이프한테로 넘어와요. 그러면 와이프는 그 집을 계속 사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집을 파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사실 경우에는 뭐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 집을 팔고 싶다면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2년 내에 그 집을 파셔야지 양도 소득세 공제액이 두 분이 지난 5년간, 5년 중 2년간을 그 집에 사셨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그 집을 팔으셔야지 50만 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안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인 거인 25만 불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서 사시다가 돈이 좀 있으시면 조금 고급스러운 데로 옮기시고, 돈이 없으시면 정부 보조 이제 아파트, 우리들이 말하는 노인 아파트죠. 이제 거기를 들어가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은행의 계좌에 2,000불 이상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컴이 얼만큼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해당하시면은 정부 보조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시고,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55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가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여유가 계신 분들은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저기 자녀들한테 남겨주는 것보다는 내 여생을 내 재산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나를 위해서 쓰고 편안하게, 그리고 그것이 자식들에게 부담도 안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 들으면은 럭셔리 시니어 그 퍼실러티에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자면 럭셔리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나 아니면은 LA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실버 타운으로 해가지고 처음 기초 단계서부터 시작해서 호스피스 케어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한인 럭셔리 실버 타운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뭐 전부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말로 서비스 받고, 그 다음에 그 의료진도 한국 의사나 간호원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시애틀에는 그 옛날에 케이로 양로원, 그 일본계 케이로 양로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계 양로원인 키논 양로원만 시애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계 한인 양로원, 한국어 서비스, 한국 음식, 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인 양로원이 시애틀에 없다는 게, 그것이 참 우리의 그 지금 현실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양로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떤 단계를 쭉 거쳐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자, 예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혼자 사시다가 내가 식사를 못해, 빨래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옷 입는 거, 목욕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면은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각 유니티에 살면서 공동으로 식사를 서비스 해주는 곳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청소하고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약 점검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인디펜던스 리빙이라 그래. 인디펜던스 리빙.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요런 거를 많이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세요. 한국의 그 양로 시설하고 미국의 양로 시스템 시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데, 보통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디펜던스 리빙,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같은 데 살면서 식사는 공동으로 와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세탁이나, 그 다음에 청소, 그리고 케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와서 서비스 해주는 게 이제 인디펜던스 리빙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조금 거덩이 불편하시면 휠체어 다니시거나, 그 다음에 보통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 하시게 되면 들어오시는 게 이제 assisted living이라 그래요. assisted living. 식사, 목욕, 옷 입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보조해주는 assisted living에 들어오고, 가정양로원이라는 것은 어시스트 리빙 중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정 집 같은 데서 6명만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가정양로원에 들어오시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불편해지면, 만약에 이제 뭐 중증 환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치매,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중증 환자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시는 게 양로병원이에요. 그래서 양로원과 양로병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양로병원은 널싱홈. 중증 환자들이 가시는 곳은 이제 널싱홈이고, 치매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가 이게 메모리 케어라고, 운전하다 보면 메모리 케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런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할 것이 없고, 앞으로 이제 사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이제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시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잘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좋은 곳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케어하기 편한 곳이 어디고, 가격이 어디가 좋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 시니어들의 퍼실리티의 단계를 지금 설명드렸듯이, 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까 인디펜던스 리빙, 아파트 같은 데서 사시는 그런 단계를 지내서 어시스티드 리빙, 이거는 6개 중에서 2개의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건 하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고, 제일 마지막에 임종하기 한 6개월 전서부터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데가 이제 호스피스라는 요런 데예요. 그래서 어시스티드 리빙,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완화치료, 뭐랄까, 이제 닥터들도 와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이모셔널리, 피지컬리 이런 것들을 서비스 제공하는 데가 이제 완화치료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가 되는 거죠. 예, 은퇴 후에 여유 자금이 좀 많으시고, 내가 좀 더 편안하면서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시설에 들어가시기를 원한다면, 시애틀에서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데가 벨뷰 팩토리아의 바로 밑쪽에 보면 뉴캐슬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에이지스 리빙에서 세운 에이지스 리빙 가든, 중국계 그 스타일로 모든 시설이 건물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들,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중국계 스타일로 되어 있고, 24시간 식사를 내려와서 잡술 수 있는 그러한 그 식당 시설이 되어 있고, 모든 그 서비스를 중국계 서비스 하시는 분들, 케어기버들, 그 다음에 아주 제가 그 아내를 방문해 갔더니 아주 고급 그 호텔처럼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인디펜던트 리빙, 아파트처럼 원 베드룸, 원 베스, 키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수 있는 데가 4,200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은 다 내려와서 이제 식당에서 잡술 수 있고, 모든 퍼실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추가하는 스페셜 서비스마다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좋은 게 그 인디펜던트 리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어시스티드 리빙, 그 다음에 이렇게 호스피스까지, 메모리 케어까지 쭉 단계별로 다 되어 있고, 한 100유니트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메디케이드 받고, 그런데 이런 거동이 불편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데를 모셔야 된다. 근데 페더럴웨이는 한인 그 가정양로원, 어덜트 패밀리 홈이라 그랬죠. 가정 양로원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노스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스노우미시 하나 있고, 근데 여기에 제가 리누드 그 머킬티오 초입에 카라 어덜트 패밀리 홈을 제가 찾았는데, 여기는 1년 전에 설립을 했어요. 문을 딱 여니까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제 저를 맞아주시고, 여기에 계신 6명의 할머니들이 아주 할머니 유치원생처럼 아주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라 양로원을 오늘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라 가정양로원의 시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6분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실이에요. 커다란 TV 스크린이 있고, 여기는 주방 있고, 이제 아마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따로 오시는 것 같아요. 되어 있고, 오시죠, 이쪽으로. 여기는 1인 1실이에요. 1인 1실이고 지금 싱글 허스피털 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죠. 그리고 책상 하나, 그 다음에 체스트 하나, 그 다음에 클로젯, 이렇게 클로젯 하나, 그 다음에 개인이 따로 볼 수 있는 TV 스크린 하나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그 방의 기준이에요. 또 하나는 이 집이 좋은 것이 이쪽 향이 햇살이 많이 드는 창문이 이렇게 각 방마다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카펫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레미네이팅 하드우드 플로어로 돼 있어서 먼지가 나지 않죠. 자, 홀웨이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넘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랩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샤워실은 문턱이 없는 문지방이 없는 샤워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샤워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카라 가정양로원의 시설을 제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여기에 사시는 입소자 중에 한 분인 할머니 한 분하고 간단하게 여기에 사시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형민입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들으셨어요? 제가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게 파킨슨이. 아, 그게 시작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게 됐죠. 오게 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만큼 되셨어요? 여기 들어온 지 한 달. 한 달 정도? 네. 여기에 계시면서 다른 양로원에 계셔 보셨나? 아니면 여기가 처음인가? 여기가 처음이고, 처음이세요?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이제 널싱홈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잠깐 예. 일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거기는 미국 사람이 한 데인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 분이 하시고 밥도 한국식 식으로 주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제일 이 맛있는 집에서? 게 미역국.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네. 그리고 예. 잡채도, 그리고 잡채도. 음식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잡채도 줄 때가 있고, 감자 볶음도 있고, 덴뿌라 그런 거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 네. 좋다.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활동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신나고 재밌으세요?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네. 네. 운동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그림 색칠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 풍선 같은 것도 이렇게 날리고 알리시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굉장히 해피해 보이셔. 원장 네. 선생님도 해피하고 여기 있는 입소자들도 해피하시고. 자, 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예. 노인들이 다 아프니까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그런데 가면 일찌감치 죽는다 이런 말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나 좋고요. 원장님이 참 친절하시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마음에 쏙 들어가고 그냥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잖아. 난 여기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어요. 가족들하고는 얼마만큼 한 번씩 만나세요?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구나. 토요일마다 한 번씩 오시고. 네, 저희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식사,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약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어머님들 처방된 약을 제때 드실 수 있도록 약 복용 시간 챙겨드려서 약을 드리는 거나 혈당, 심박수, 혈압 등 기본적인 바이럴 사인을 매일 체크하면서 어머님들의 건강을 잘 모니터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케어 플랜에 따라서 어머님들의 컨디션에 따라 이동을 보조해드리거나 아니면 배변 활동에 도움을 드리거나 옷을 입혀드린다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거나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하실 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메디케이드 페이가 있고 하나는 프라이빗 페이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이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정부에서 전액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프라이빗 페이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드 커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부담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메디케어든 프라이빗 페이든 이제 어머님들의 건강 상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 PCP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양로원 시설로 방문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게 추가적으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는 가족분들이 이제 리퍼를 받은 상태에서 스케줄을 하시고 가족분들이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밤에 우선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방에 콜벨이 다 놓여져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벨을 누르면 저희가 위층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라이프 트레이닝 이머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기본적으로 CPR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해드린다거나, 그러나 저희가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연락한 이후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ER에 모시고 911에서 오셔서 모시고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은퇴 후에 집을 언제 팔아야 되고 배우자 사망 시 내가 언제 집을 팔아야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풀리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떠한 단계로 이런 노인 복지 시설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카라 패밀리 어덜트 케어 홈도 6명의 TO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러한 시설을 확인해 보시고 와서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55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좀 한인들에게 좋은 장소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제가 한번 그쪽에 가서 시설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이었습니다.